자, 여러분이 이제 이 3D 화면을 보시면 이 티팟 물주전자죠. 찻잔 차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3D를 처음 접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경우에 툴을 혼자서 배운다거나 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입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체를 다루면서도 평면으로만 사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는 사실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는 평면이지만은 이 모든 3D 툴들 맥스, 마야 다 3D라 그러죠. 왜 3D라고 그러냐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면이란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FRONT. 그 다음에 이쪽에 레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맥스를 켜가지고 팁팟을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집어넣으시냐면 요거를 제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맥스를 키면 요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팁팟이라고 있죠. 요거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 정도 키워서 그냥 떼면 됩니다. 화면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이 정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것도 돌아가죠. 정면, 이쪽이 정면이죠.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 프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여기 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시면은 여기 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이 정면에서 보는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탑이라고 되어 있죠. 탑, 마우스 갖다 올려놓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시면은 이게 탑이에요. 지금 이게 탑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 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는 레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가서 보시면 요거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거 레프트. 측면 이쪽에서 본다는 얘기죠. 탑은 여기서 내려다 본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방향, 하나의 물체를 두고도 하나의 물체를 놓고 세 가지 방향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래서 3디멘저널 이라고 하는 겁니다. 3차원. 혹은 이런 방법으로 도면을 그려서 뭐 하죠? 건물을 짓거나 물체를 만들거나 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죠. 그게 계약서까지 이어지면 돈으로도 연관이 되죠. 아주 중요하게 인류가 건축행위를 하고 난 뒤부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3차원 도법입니다. 즉 삼각도법이에요. 이 3D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3D를 활용을 안 하고 3D를 한다는 얘기는 입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간혹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크게 보고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또 버텍스를 밀고 당기고 점들을 버텍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3D 툴은 이런 삼각도법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위치를 갖다가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이것을 이제 점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갖다 놓을.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다 들어가니까 가고, 여기 이제 점 단위로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프레임으로도 보이죠. 네. 이 점 단위로 요거를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렇게 당기거나 혹은 뭐 이렇게 밀거나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 밀고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어디만큼 정확하게 갔냐라고 보는 것은 요 세 개의 화면, 이쪽에서 봐서는 전혀 움직인 것처럼 안 보이죠. 이것이 Y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탑에서는 움직임이 보이고 레프트에서도 움직임이 보이지만 프론트에서는 그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큼 나갔는지 실제로 이 비례, 이 탑에서의 비례에 의해서 여기서 요만큼 나갔다라는 게 이 3차원 화면에서는 감각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도법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그 3D를 그 시각적인 부분만에 걸친 게 아니라 작업의 효율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나중에 각각의 사례들을 들어서 이제 해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지만은 일괄 작업, 그 다음에 작업의 효율성 또는 최적화,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3D를 입체를 활용하는 것과 입체적인 사고를 활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나중에 결국에는 큰 작업이나 한계에 부딪히는 작업이 오게 될 때는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해내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업을 못 해내는 결과가 오게 돼요. 물론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다든지 또는 여러 사람이 작업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일 할 일을 하루에 해내는 사람과 하루에 할 일을 3일에 해내는 사람은 경쟁에서 바로 도태가 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혹은 또 작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퀄리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일이 복잡해질수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깔끔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또는 단순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단계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각자가 두 가지의 변수를 갖고 있다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는 4, 2, 4, 8, 8가지의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복잡하게 작업이 되어 있다면은 6가지 곱하기 또 2 곱하기 2 이러면 어떻게 되죠? 8가지 곱하기 2면 2, 8이 16, 또 16 곱하기 2 하면 32가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요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8가지의 변수를 체크하는 것과 32가지의 변수를 체크하는 것은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치명적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작업, 즉 이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기술적인 작업에서 복잡도가 2배 늘어난다는 얘기는 위험도가 4배 늘어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일의 성패를 가르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최적화되고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복잡도를 단순하게 낮추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3D 작업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삼각법을 활용해서 일괄 작업을 하는 데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삼각법을 활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혼자서 취미로 뭘 만들어내고 그건 됩니다. 하지만 팀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 공동 작업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거의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취미생활 외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 3D의 핵심 그 개념들 몇 가지를 더 언급해 보렵니다.